꼭 우리 아이가 좀 잘났다, 뭔가 좀 잘하는 게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요,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강점이 많아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서 키우시면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코치입니다. 이제 2학기가 개학하면서 지난주와 이번주 학급 임원 선거가 꽤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화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학급 임원 선거 전후로 늘 부모님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반장이나 임원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늘 선거에만 나가면 떨어지는 경우죠.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실제로 이번 선거에 도 떨어져서 낙담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어떤 조언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많이들 토로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와는 반대로 출마를 주저하는 경우인데요. 부모님이 보셨을 때 아이가 반장이나 임원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이 나를 뽑아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내세울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된 마음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죠. 그럴 때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속상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꼭 알려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반장이 되고 싶은데 늘 선거에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꼭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평소에 막 반장도 되고 싶어하고 또 실제로 공부하는 거나 학교 생활 적극적으로 하는 거 보면 얘는 왜 반장이 안 되지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늘 선거에 떨어지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100% 일반화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아이들 중 상당수가 바로 스스로를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돋보이게 하는 나머지 진짜 선거에서 더 중요한 내가 학급과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학창 시절에 임원 선거에 누구보다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그런 아이였거든요. 뭔가 목소리 내고 싶고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를 막 주목했으면 좋겠고 관심도 많이 받고 싶었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반장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저도 그랬지만 사실 그런 아이들은 본인이 그런 마음이 강한지 오히려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그런 본인의 마음을 대부분 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보면 애들이 어려서 모를 것 같지만 중학년이나 고학년만 돼도요, 애들 다 알아요. 이 친구가 학급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서 반장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2학기쯤 되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선거가 이런 아이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게다가 더 문제는요, 이런 아이들이 선거 때 써내는 연설문을 보면요, 이제 연설문에 스스로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잘난 체 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학급의 문제와 상관없는 본인의 잘난 점을 필요 없이 많이 얘기하거나, 혹은 제가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급에 이런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랬었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아이들이 반장 연설문 쓸 때 참고하는 자료 뭐 이런 걸 검색해 보니까 대다수 자료가요, 연설문 쓸 때 무조건 내 장점을 어필하고 그 장점으로 학급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말하라고 적혀있는 자료들이 많던데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랬는데 저는 이제 반장이 막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끌겠다고 맨날 제 잘난 거, 장점만 얘기하고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학급에 뭘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장점을 어필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지만 그 장점이 듣는 사람에게 공감을 얻어야 진짜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 아이들의 문제는 듣는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장점을 얘기해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점만 얘기하니까 그냥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초등 때 반장, 임원 선거 어차피 인기 투표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인기 투표처럼 진행되는 경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아이들 교실에 존재하는 일종의 역학 관계에 따라서 선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결국 인기가 없어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국은 자기 어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필만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더 기여하는 태도로 친구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고 학급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번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고등학교 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때 이걸 적용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1학년 때 친구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선거 캠프도 꾸리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했었던 상황인데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먼저 친구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저의 어쩌면 부끄러운 점, 약점을 드러내는 연설문을 썼고 그로부터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연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당선된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더 중요한 두 번째 본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요. 바로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거였습니다.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학생회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지를 캐묻고 다녔고, 그리고 연설문에 그렇게 찾은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결국 이렇게 늘 반장이 되고 싶어도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나아가 진짜 뭔가 리더가 되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말씀은 이제 다음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아이가 먼저 선거에서 떨어지고 왔다면 이제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제가 첫 반장 선거에서 투표를 받았던 날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드디어 2명의 친구들이 너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계속해서 제가 반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그래야 계속 도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결과를 떠나서 아이들의 도전과 또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은 존중해 주시고 위로를 해주세요. 그건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감 지지와는 별개로 객관적이고 건설적인, 때로는 비판적인 피드백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아이의 돋보이고 싶은 마음은 존중하되 그 마음으로만 반장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에게 선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객관적으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너가 반장 임원이 되고 싶으면 평소에 일단 내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명확히 알려주셔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아이와 함께 선거를 준비하는 시점이 온다면 부모님들도 기여와 도움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막 더 참신하고 더 훌륭하고 거창한 공약을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걸 어떻게 어필할까,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초점을 바꿔서 출발점을 친구들과 학급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연설문의 핵심 메시지가 친구들과 학급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일단 우리 학급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즉 쉽게 말해서 기여할 바가 뭔지를 찾을 수 있게 질문을 던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가 뭔가 기여할 바를 찾고 나면 오히려 부모님은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을지 지혜를 발휘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던져주실 수도 있고 아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짚어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아이들, 이제 뭔가 반장이 되고 싶어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반장이 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에게 꼭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부모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똑똑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뭐 발표도 말도 잘하고 막 그러면요, 많은 부모님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바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태도인데요.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부족해서 학교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3학년 때쯤 깨닫고 나서 저희 어머니의 제 초등 시절의 교육 목표는 딱 한 가지, 친구들을 배려하는 사람, 사회성 있는 아이로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 꼭 우리 아이가 좀 잘났다, 뭔가 좀 잘하는 게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요, 정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아무리 좋은 강점이 많아도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그 아이도 상처받지 않아요. 정말 진짜 친구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리더가 되는 순간은 내가 잘난 걸 막 사람들한테 뽐내고 돋보이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학급이나 학교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부모님이 아이에게 상처 줄까봐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서 키우시면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때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것만큼은 부모님들이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고 뭐 자신감이 중요해도 초등학교 때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어서 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용기가 없어서 출마 자체를 주저하는 아이들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어쩌면 첫 번째와는 조금 상반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런 경우에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친구들이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결과도 결과지만 상당 부분 되게 신중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 보기에 그냥 좀 과감하게 도전하면 되지, 해보면 되지, 떨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하시지만요, 그 아이들은 결과도 두렵지만 진짜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내가 다른 잘난 친구들에 비해서 뭘 내세워야 할지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 선거 앞두고 이제 연설하는 거 매번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막 자기 잘난 점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반장은 장점이나 잘난 게 많아야 출마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잘난 게 없다거나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출마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선거에 나가서도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막상 부모님한테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하면 내가 진짜 뭔가 용기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부모님의 성향이 아이와 반대되는 경우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뭘 어려워하시는지를 잘 모르시고 그냥 이런 아이들한테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야, 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그런 말씀만 하시면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는 도전 자체도 못하는 못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얘기 자체를 잘 안 하게 되죠. 결국 이랬을 때 해결책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맥락은 좀 다릅니다. 제가 보면 오히려 이런 아이들일수록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묵묵하게 학급에 기여를 하거나 친구들의 얘기를 경청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스스로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으니까 오히려 양보도 많이 하고 배려심도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반장이나 리더십이라는 것에 진짜 의미를 얘기해 줘야죠. 아들아, 반장은 잘나거나 돋보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학급에 도움을 주고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란다. 그런데 엄마가 보면 우리 아들은 평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도 많이 주고 양보도 많이 하고 또 돋보이진 않아도 어쩌면 가장 반장이라는 역할에 부합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일종의 리더 자질에 부합한 작은 성취 경험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요, 본인이 오히려 잘못 알고 있던 반장이나 리더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구나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건요, 결국 내가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이나 강점, 내가 내세울 만한 게 뭔지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고민일 텐데요. 그럴 때 평소에 부모님이 생각했던 강점을 알아봐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이타적인 태도, 뭐 양보하는 태도, 이런 거 강점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부모님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이 아이는 스스로 몰랐던 강점을 얘기해 주실 수도 있죠. 이 또한 작은 성취 경험들을 함께 짚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 뭔가를 해내고 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우리 아들은 한 번에 성공한 적은 잘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 일을 해내더라. 정말 너는 끈기 하나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제 32년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반장을 떠나서도
아이에게 부모님이 이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용기라는 걸 심어주고 끄집어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 확신이라는 걸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가 자신만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걸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면, 또 반장 선거에서 다른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 자신의 막 강점, 잘난 점을 얘기할 때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유일무이한 보랏빛 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진짜 아이들이 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확신이라는 이 두 가지 본질, 그리고 거기에 그 마음을 말로 전달하는 역량까지 덧붙여지면 그 마음이 결국 이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요, 사실 이제 제가 디넵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디넵에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반장 맛집이었습니다. 매번 신학기가 되면 실제로 이제 디넵을 수료한 학생들 중에서 반장 됐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들 전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2학년 때부터 저처럼 반장이 늘 되고 싶었지만 늘 떨어졌던 친구가 진짜 7.8기 끝에 반장이 됐다는 얘기부터, 연설문을 썼던 경험을 토대로 난생 처음 반장, 부반장에 도전해서 당선까지 됐다는 친구들의 소식들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말 잘 담겨있는 한 연설문을 보게 됐는데요. 디넵을 최근에 수료한 6학년 여학생이 쓴 연설문입니다.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2반의 부회장이 되고 싶은 오선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며 반장 선거에 한 번 출마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제가 저를 뽑은 한 표를 포함해 2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처참한 결과로 다시는 반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됐죠. 저를 이 선거에 나오게 만든 것은 저를 믿고 저에게 다가와준 친구들에게 더 나은 우리 반의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다는 제 꿈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학교에서 아주 조용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에는 용기가 부족했기에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간절히 바란 날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겹게 지내고 있던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점점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저는 그 친구와 친해지게 됐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저에게 용기가 생기는 꿈 같은 순간을요. 저는 부회장이 되어 저처럼 용기가 없던 친구들을 위해, 세상을 외면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 노력하고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반의 밝고 활기찬 미래와 우리 모두가 맞이할 꿈 같은 행복한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물론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8명의 후보 중에서 5표를 받고 낙선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간다면 부반장은 물론 반장, 아니 전교 회장까지도 저는 분명 해낼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될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친구의 부모님도 이 연설문과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시고 때로는 친구 관계가 걱정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순간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가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끄집어내주고 동시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이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